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GPT API를 연동하는 작업을 해볼게요. 버튼을 하나 만들고요. GPT API Call이라는 이름으로 버튼을 하나 만들었고요. 그 다음에 핸들러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. 핸들 클릭 API Call. 이를 async 함수로 정의를 해주고요. 버튼의 onClick 이벤트랑 연결시켜줍니다. 그리고 src 하위에 API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주고요. gpt.js call gpt. 이 함수가 잘 불려지는지 콘솔 로그를 하나 찍어 볼게요. 버튼을 클릭을 하면요, 콘솔 로그에 콜 GPT가 잘 뜨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콜 GPT 함수 안에 GPT를 호출하는 로직을 짜면 되는데요. API에 대한 명세는 OpenAI API 문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. Making Requests 섹션을 보면요, Client URL이라는 커맨드로 API를 호출하는 부분이 있는데요. 이 부분을 가져와서 주석 처리해서 자바스크립트의 fetch 함수를 이용해서 API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fetch는 wait로 불러주고요. 엔드포인트를 넣어주고요. API 호출 방식은 post로 주시고, 그 다음에 헤더 값으로 컨텐츠 타입을 application JSON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. authorization 부분도 넣어주시면 됩니다. 이 부분은 저희가 발급받은 API 키를 넣는 부분인데요. 그래서 문자열 템플릿으로 선언을 해서 import meta env with gpt API 키라고 .env 파일 안에 설정해둔 키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. 바디 값을 선언을 하는데요. 여기서는 JSON string 파일로 예시에 있는 것들을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max tokens라고 1000개까지 토큰을 제한을 할 거예요. 너무 많은 요청이 들어가게 되면요, 한 번에 많은 돈이 빠져나가니까 일정의 리밋을 넣어둘 거예요. 리스폰스를 JSON으로 변환을 해서 리스폰스 데이터를 출력을 해볼게요. GPT API 콜 버튼을 누르면요, 응답이 잘 온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. 저희가 GPT한테 say this is a test 라고 보냈더니 응답으로 초이시스 객체 안을 까보면 this is a test라고 잘 온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만약 컨텐츠 부분을 hello world 라고 보내면 다른 응답이 오겠죠. 네, 이렇게 hello, 오늘 어떻게 도와주면 될지, 이런 내용의 문장이 왔네요. 그럼 저희 리스폰스 데이터에서 GPT의 응답을 빼내기 위해서 messages라고 요 안에 있는 값들을 꺼내야 되는데요. 리스폰스 데이터 안에 있는 choices의 0번째 요소에 메시지의 컨텐츠 값을 가져오면 되고, 이 내용을 리턴을 할게요. 그러면 콜 GPT를 통해서 메시지가 리턴이 되는데요. 이 변수를 받아 볼게요. 그러면 저희는 이 변수를 받아서 useState 안에 넣을 예정입니다. useState의 초기 값은 일단 빈 문자열로 해놓고, 그리고 loading state를 하나 더 정의를 할게요. is loading, set is loading. 그리고 API 호출 부분을 try catch로 감싸서 처음에는 로딩을 true로 했다가 마지막에 로딩을 false로 바꿔주겠습니다. 그 데이터도 메시지가 잘 오면 데이터를 교체를 해주고, 해당 부분을 한번 뷰에 뿌려볼게요. 이걸 좀 더 보기 쉽게 div 태그로 감싸서 테스트를 진행해 볼게요. 자, 그러면 버튼을 클릭을 하면요, 네, 응답이 잘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죠. 로딩은 불리한 값이라서 만약에 로딩이 true라면 로딩이라는 문자를 보여주고요, 아니라면 finish라고 치면 이제 보이게 됩니다. 새로 고침을 하고 누르면 로딩이 됐다가 데이터가 오면 이제 로딩이 끝나고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을 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API 호출하는 부분을 만들었으니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프롬프트로 교체를 해볼게요. API를 호출할 때 3개의 롤로 구분을 해서 보내면 되는데요. API 문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. 여기 롤 부분에 시스템, 유저, 어시스턴스 혹은 펑션, 요 4개 중 하나의 타입으로 보내면 되는데요. 저희는 시스템과 유저 이 2개를 사용해서 보낼 거예요. 사전에 정보들은 시스템으로 보낼 거고요. 나머지 부분들은 다 유저의 롤로 보내면 됩니다. 그래서 GPT 프롬프트 내용을 복사해서 가져올게요. 메시지스 내용을 따로 변수로 빼겠습니다. 키 밸류 값이 같으니까 키만 써줘도 되고요.
여기서 저희의 프롬프트를 가져와서 교체를 할 텐데요. 일단 주석 처리를 해서 가져와 볼게요. 시스템을 2개를 넣어주고요. 이미지를 출력하는 프롬프트를 넣어줄게요. 이 부분을 넣어주고요. 그 다음 GPT한테 심리상담가로 얘기해주는 부분도 시스템의 롤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음으로는 이제 유저의 롤로 나머지 부분을 채워 넣을게요. 이 부분은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변수로 만들게요. 프롬프트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. 여기에 사용자의 입력이 들어가면 되겠죠. 그러면 전반적인 메시지에 대한 틀은 완성이 됐고, 이 함수를 부를 때 저희가 작성했던 예제를 넣어 보겠습니다. 프롬프트에 문자열 템플릿을 만들어 주고 사용자가 이렇게 입력을 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. API를 콜을 해 보겠습니다. 자, 응답이 잘 온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. 이 응답 형태는 제이슨의 형태가 잘 온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매번 GPT API를 호출하면 돈이 드니까 이 부분을 복사해서 더미 데이터로 활용을 해보죠. 현재 이 GPT 응답이 제이슨 형태이지만 이거를 제이슨으로 파싱을 해서 써야지 객체로 참조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메시지스까지 스트링으로 오고요. 셋 데이터를 할 때 제이슨 파스를 해서 넣을 예정입니다. 더미 데이터도 제이슨 파싱을 해야 되겠죠. 데이터에 대한 디폴트 값으로 더미 데이터를 넣어줄 거예요. 그러면 오류가 날 텐데요. 현재 데이터가 제이슨 형태이기 때문에 이를 지금 화면에 뿌려줄 수는 없어요. 이를 보기 위해서는 제이슨 스트링 파일로 다시 문자열로 변환을 해야 돼요. 그러면 잘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. 그리고 이제 제이슨 형태로 데이터를 뿌려주기 때문에 제가 로그를 찍어 보면요, 데이터가 현재 키 밸류로 잘 나온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데이터를 굳이 스트링으로 뿌리지 않아도 데이터에 타이틀 이런 거 하면 타이틀 부분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요.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특정 데이터만 가져올 수 있어요. 애널리시스 부분, 그 다음에 이모션 컨텐츠 부분, 그리고 이모셔널 리절트 부분, 이런 식으로 GPT에 대한 응답을 제이슨 형태로 받으면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데이터를 좀 더 쉽게 가공할 수 있습니다.